네, 오늘 함께할 두 분 전문가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멘토 나와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시장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급등했는데 국내 증시는 뭐 거기에 비하면 만족할 수 없을 보합권 움직임이에요. 도리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크게 상승 못하고 코스닥은 빠지고 있고요.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나마 뭐 하락세를 좀 멈췄다 이 부분만 저희가 만족해야 되는 겁니까? 김영재 멘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일단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지금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미국의 그런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뭐 AI라든지 로봇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포함해서 국내 성장주들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술주 반등이 좀 더 이어지는지 아니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확실해질 때 좀 진정한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반등을 하고 있지만 로봇 네. AI 관련 같은 경우는 뭐 추세적으로 지금 반등으로 다시 진입했다라고 보기는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일단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졌고 그리고 사실 AI와 로봇이 글로벌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고요. 여기에 산업의 성장이 초기 단계라는 점 역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많아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적 개선 구간이 진입하다 보여지는 조선업이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전략 이런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오늘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기술적인 반등일 것이다. 이게 주도주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시장이 좀 주춤주춤거릴 때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 더 나아 보인다라는 김영재 멘토의 의견이었고요. 이화진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12시에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통화정책 결과가 나왔었는데 일단 네.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지금 환율 변동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달러와 강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인데 물론 우리나라 다음 달 이제 금통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FOMC에서도 이번에 25bp 인상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번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도 물론 2시에 일본은행에서도 기자회견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환율 변동성 속에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좀 약하다는 측면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강한 상승세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조선 쪽도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고성과에 대한 이제 수주 부분이 이제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반도체 역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가 양산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 이슈도 나왔었고 물론 이게 몇 개월간 이어질지 아니면 25%인지 20%인지 일단 감산에 대한 실제 효율마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런 반도체 재고 여부도 이 정도 시장에서 좀 윤곽이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 반도체라 조선 쪽도 충분히 조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앞서도 게임, 로봇, AI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게임주들은 되게 제가 반등이 좀 오랜만이거든요. 이화진 멘토께서 게임주 좀 많이 보시니까 게임주는 어떻게 봐야 돼요? 어제까지는 사실 리메이드 나이트크로우가 초반에는 어느 정도 실만 매물이 나왔었는데 이게 일평균 80억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일단 잘 나왔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에 대한 좀 흥행 여부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게 아직까지는 사실 넥슨의 엑스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가 조금 시장을 좀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외자 판원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신작 출시가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 향후 중국과의 관련된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신작 출시가 지연이 되는지 아니면은 좀 앞당겨질 수 있는 여부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관련 모바일 이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리메이드 관련 오늘 상승 흐름 부분은 결국에 흥행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하나의 한 회사에 대한 이슈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중국의 판호 발급이라든지 최근에 약간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반발 이런 것도 우려스럽긴 합니다. 또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중국 쪽에서 문을 닫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동향은 크게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뭐 대미, 대중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환율이 1,340원 위로 또 한번 올라갔습니다. 1,341원까지 아침에 좀 40원 아래로 내려온 듯 하더니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환율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시장에는 계속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재 멘토께는 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그러면 차라리 조선주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를 보자라고 하시면서 2차 전지는 빠졌단 말이죠. 오늘 2차 전지는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인데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네, 2차 전지는 뭐 지금 이제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역시 아직도 박스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를 많이 기록한다고 할 경우에는 2차 전지 전반의 어떤 센티멘트가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면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박스권 하단 근접시 다시 좀 비중을 좀 확대하시고 그리고 박스권 상단 근접시 비중을 축소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맞다라고 보이고 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비중 축소를 꾸준히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규 같은 분들은 사실 지금 2차 전지 종목 내에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실적이 대폭적으로 성장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는 양극재 위주의 투자가 아직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장비주도 좀 보셔야 될 필요는 있는데 수주로 인해서 이제 공장 증설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주도 향후에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뭐 양극재를 조금 더 비중을 높이시고 장비를 좀 7대 3 정도로 보는 그런 단순한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시비 600억 원 정도의 시비를 사들여서 소각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콜옵션이 이전에 이제 발행하면서 콜옵션 그러니까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회사가 사들여서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바로 소각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감안되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화주 멘토께는 그 8개 집단 하한가 맞은 종목들 이게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성광이나 마지막으로 남았던 대성홀딩스가 오늘 하한가가 이제 점화가 다 풀리게 되면서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손바뀜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트레이딩에 대한 흐름에 좀 거래량이 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사실 이 회사들 대부분들이 뭐 회사가 그는 관련 이슈 빼고 회사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제 회사들이 다 괜찮은 회사들만 좀 선정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과연 그 회사가 지금 가치로 대비했을 때 그 올랐던 만큼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는 다우데이터가 가장 좀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적인 회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우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상승 흐름이나 하락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신용 물량들이 대부분 나왔다는 점은 좀 확인하고 그리고 손바뀜이 바뀌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신용 물량은 대부분 해소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8개 종목 집단 하락가 같던 종목들 다우데이터의 움직임을 좀 보는 게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화진 멘토가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재 멘토께서는 삼성중공업 가져오셨네요. 조선업종 내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제목을 달아주셨고요. 이화진 멘토는 아프리카TV 다양한 시그니처 컨텐츠가 확대된다라고 뽑으셨습니다. 삼성중공업부터 얘기를 들어보죠. 네, 삼성중공업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종 내 다양하고 좀 차별화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조금은 좀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들을 좀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96억 원으로 이제 흑자 전환했는데 이것이 22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실적 회복세는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인데요.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올해 뭐 분기별로 실적이 상당히 증가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 1,700억대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여기서 150% 증가한 4,200억 그리고 내후년은 이제 7,0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별화된 모멘텀은 역시 그 부유식 LNG 생산 선배인 FLNG 그 발주가 재개됨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발주된 FLNG는 5척인데요. 이 중 4척을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했고
그리고 해서 80%의 수주 레코드를 보유 중이고 그중에 3척은 지금 현업에서 가동 중입니다. 올해 그 발주 예상되는 FLNG가 이제 2척인데 상반기에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완수한 미국 델핀사의 그런 최종 투자 결정이 나오게 될 텐데요. 최근 델핀사가 LNG를 20년 동안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곧 투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델핀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4척의 그 FLNG를 발주할 예정인데 만일 1호기를 삼성중공업이 수주한다면 이후 3척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의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단기적인 유망 정보를 꼽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모잠비크 코랄 2호기 투자 결정이 내려지는데 코랄 1호기를 이미 또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한 경험이 있어서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발주되는 FLNG 2척 중에 최소 1척은 수주가 예상되는데 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를 다른 그 조선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잡은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반도체 투자 확대로 인해서 삼성전자 그 공장 생산 시설 건설 중인 삼성중공업도 수혜에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것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최근 4월 이후에 외국인 및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가 진행 중인데 외국인이 한 520억 원 그리고 기관이 280억 원 누적 순매수를 해서 조선업종 내 그 시총 대비로는 가장 양호한 수급 상황을 기록 중입니다. 추세도 지금 주가 추세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확인되고 있어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차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LNG와 관련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FPSO라고도 저희가 부르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수주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1차 목표가 7,000원에 손절가 5,400원 제시하셨으니까 단기 유망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진 멘토가 가져오신 아프리카 TV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월드컵이 있게 되면서 이제 그런 이벤트성이 어떻게 1분기 때는 어떻게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별풍선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매출이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TV가 향후 투자 모멘텀을 가져야 할 부분은 경쟁사였던 트위치 TV가 일단 한국 시장에 이제 철수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런 BJ들이 얼마나 많이 이적하느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트위치 TV의 대부분의 한 40~50%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 게임 VJ입니다. 그리고 게임 VJ가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런 아프리카 TV에 얼마만큼 이적을 하는지 여부가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한 번에 많이 옮기기는 힘들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점이 게임의 신작들이 언제 많이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번 아프리카 TV의 좀 실적의 대부분은 1월 달부터 이제 게임 카테고리에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런 실적이 좀 별풍선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향후에 이런 중국 게임 관련이나 그리고 게임 행사 뭐 디스타나 아니면 게임스컴이나 그리고 향후 하반기에 나올 신작들 뭐 콘솔 게임이나 아니면 모바일 게임 등에 대한 신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제 그 게임 BJ들에 대한 활동들이 활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아프리카 TV의 매출도 또 성장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일단 목표가는 일단은 9만 원이고요. 손절가 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유망주로 두 종목 저희가 삼성중공업하고 아프리카 TV 두 분께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방산주들 움직임도 별로 좋지가 않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큰 낙폭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간 그래도 시장에서 방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 방산주도 조금은 조정의 가능성을 보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동안 조금 유지하던 주가가 오늘 7% 거의 8%가량 빠지고 있다는 점 확인시켜 드립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중장기 유망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김영재 멘토께서는 중장기 유망주로 오늘 삼영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화진 멘토께서는 솔루엠 들고 오셨는데요. 두 분에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영부터 얘기 듣죠. 네, 삼영은 전기차 및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그 콘덴서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커패시터 필름을 국내 유일 생산하고 있고 글로벌 점유율 10%로 글로벌 3위 업체입니다. 이 커패시터 필름은 일단 장기간 전류를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 전기차에 공급 가능한 커패시터 필름 생산을 테스트에 통과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3개 기업뿐입니다. 근데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증가 그리고 전기차 생산 증대로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글로벌 선도 1, 2업체가 수익성 높은 전기차용 생산에 집중하면서 현재 전반적인 쇼티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증설을 위해 라인을 만들어주는 회사와 계약해도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쇼티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선제적 증설로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로 4라인이 가동 예상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기존 대비 한 2배 정도의 캐파가 증가가 되는 거고 또 신규 라인이 성능이라든지 그럼 생산 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카페사트 필름은 사실 얇을수록 비싸고 얇을수록 전기차에 들어가는데 올해는 크기가 한 6미크로 정도 되는 생산품을 생산함으로써 전기차에는 일부 들어가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두 이제 많은 부분이 전기차에 들어간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억 그리고 내년은 150억 정도 예상되는데 여기에 내후년까지는 한 200억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을 좀 땡겨서 좀 밸류를 좀 해보면 순이익 150억에 PER 한 20배면 시총 3천억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네. 그 기업인데 현재가 지금 시총이 1,300억이기 때문에서 여기서 뭐 2배 정도는 무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로 목표가는 일단 6,500원, 그다음 최종은 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3,4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조금씩 회사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익도 크게 늘고 전기차의 핵심 부품 캐패시터 필름을 하고 있는 회사 3명 소개받았습니다. 중장기 유망주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엠 인건기 부담의 해결사 이렇게 뽑으셨는데 이화진 멘토께 이 얘기도 좀 듣죠. 네, 일단 뭐 솔로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제 투자 모멘텀이 이제 ESL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이제 갭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어제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세스 이마고 태그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게 되면서 40% 이상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갭 상승한 모습이 있고, 그래서 일단 단기 유망주가 아니라 중장기 유망주로 일단 뽑았던 이유는 네. 솔로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전 세계 2위 시장으로 이제 올라왔었고 연간 한 80% 정도의 이제 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고 태그가 한 30% 정도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솔로엠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이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이나 이제 유로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당가를 가더라도 계속 이런 키오스크 관련된 기계들이 계속 서서히 보이는 이유도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솔로엠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쯤에는 2배 성장을 충분히 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마고 태그와의 차이는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한 적어도 한 3, 4년 안에는 네. 전 세계 1위 시장까지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지분의 9%를 다 팔게 되면서 좀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본 사업 자체에 대한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파월 모듈이나 이런 IT 전방 사업도 올해 좀 기저 효과 기대도 좀 덩달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솔로엠이 이제 베트남 쪽에 전기차 관련 충전 사업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모닉 PNE와 MOU를 체결을 했고, 솔로엠은 이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파워 모듈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여러 사업 다각화가 본격적으로 성장이 구간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해서 솔로엠을 좀 중장기 전망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제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 그리고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로엠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1차 목표가 32,000원에 손절가 2만 원 제시하셨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김영재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